윤 대통령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외교의 가장 찬란한 시기. 저는 좀 감동적인데요. 한반도 문제는 저 운전석이라는 얘기가 하도 문재인 정부 때 조롱을 받아가지고 그때 실제로 1994년에 여러분 이 한반도의 위기가를 멈춘 것이 제네바 합의입니다. 근데 그 제네바 합의를 10월에 하고 11월에 공화당에게 의회를 뺏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제네바 합의를 무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클린턴이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화가 나서 1998년에 일본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비난을 막아왔던 클린턴은 완전히 바뀌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설득시키고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말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한국이란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 물론 민주당이라는 호조건도 있었지만 당시에 미국이 이미 결심한 정책을 바꾸고 페리 프로세스를 사실은 임동원 프로세스를 페리 프로세스로 바꿔서 그것을 평화로 연결시키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습니다. 물론 부시와 9.11이 등장하면서 다 무산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2년은 우리 외교의 찬란한 역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정전체제 70주년. 여러분 이 정부가 국빈 방문부터 지금까지 8월까지 심지어 정전체제 정전일 7월 27일에조차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정전체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70년입니다. 왜요? 한미동맹만 줄기차게 7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파란선은 진보가 주장하는 겁니다. 평화 비핵화는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평화를 통한 안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평화나 비핵화를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비핵화를 시키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게 뭡니까? 힘을 통합니다. 억지입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군사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동맹은요. 특히 군사동맹은 평화와 상극입니다.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동맹이 깊어지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극복 또는 변경 없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의 진보 정부 중에 그나마 미국을 이겨내고 미국을 이끌었던 그 정도의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저는 다음에 어떤 진보 정부가 와도 우리에게 평화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신저를 대체로 좋아하진 않지만요. 이 부분은 너무 좋아합니다. 회복된 세계란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선물이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총영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제 부하 직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화 강연을 하고 이런 강연을 하는 걸 알고서 자기 꼭 써달라고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더블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To chase your arm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하면 강자의 양보가 없이는요. 강자로부터는 평화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은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 샛별 정책은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서 강자의 아량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감의 아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굴욕적이고 의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피해자로부터. 화해는 용서하고 다릅니다. 푸는 것은 피해자가 풀어야 합니다. 마치 그가 5번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화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포용은 실용자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의 민족의 과제가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미국의 네오콘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치와 진리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트들만 알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대중이 알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꼭꼭 숨기고 오히려 가치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그리고 적이 되는 것을 선멸시켜야 된다. 저 세계를 흑백으로 적과 아군으로 나눠서 선멸해야 된다. 라는 것이 네오콘의 출발입니다. 그 네오콘과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와 그리고 지금 정부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단체제입니다. 결국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향후에 수십 년 동안 미중이 우리한테 갈등을 전가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가장 우리가 최악일 때는 뭐냐면 남북 사이가 나쁠 때고요.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자기의 갈등을 전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이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이 삶의 가장 절실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